5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영남 국화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천송이 이른바 영남 국화를 들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영호남 화의 의미를 담아서 영남에서 최근까지 출하하는 국화를 직접 공수한 건데요. 이 많은 그런 안타까운 희생자들 중에서 일부만 찾아뵙고 돌아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천여기에 달하는 분들 뵙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5.18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꽃을 구할 때도 최대한 경상도에서 한번 구해보자는 생각이 있었고 그중에서 김해를 선택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받아가지고 총 7시간 30분에 걸쳐 5.18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개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닫고 헌화한 뒤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정치인이 5.18 민주묘지 내에 안장된 모든 열사묘를 참배한 일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에서 일천송이를 갖고 간 것을 넘어서서 전체 그렇게 비석까지 닦는 모습의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쭉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국민들은 정말 이거 신박한데 물론 개혁신당이 3명밖에 지금 없다 하더라도 5.18을 대하는 태도가 100석 이상의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보다 조금 더 진심 어리구나 저는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요. 좀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어깨 넘어서 좀 배우고요.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그제 국회를 찾았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힘써달라며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이틀 앞둔 오늘 관련 단체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의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반 여건이 무리있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하여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념식 전날 광주를 찾아 5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이 광주에 총집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면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44주기를 맞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의미를 담은 정치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알짜 상임입니다.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차지하며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배분에 나서면서 인기 상임위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의 전공으로 불리는 상임위, 일반적으로 어떤 상임위에 배치가 되는지에 따라서 국회 활동의 성적도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의 관전 포인트를 꼽자면 첫째,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느냐. 둘째, 운영위와 법사위원장들을 민주당이 고수하느냐. 셋째, 친명계 강성파들이 주요 상임위에 배치가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22대 총선 압승으로 다선연이 많아지면서 상임위원장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진 겁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잘 듣고 있습니다. 의회 정치는 혁치가 본령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단은 제가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접근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이 나이 순으로 맡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은 이번에 연장자 및 선수를 우선으로 하는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론 뒷순위로 밀린 친명계 3선 의원들이 전문성만을 빌미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수를 고려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간사는 재선 그리고 위원장은 3선이라는 지금까지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관례에 묶이지 않겠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선수 파괴는 아닙니다. 특히 탈환 영순위로 꼽히는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 역시 실력을 중시해달라는 각별한 주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선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현주 전 의원이 당선자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운영위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례에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보통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야가 그러니까 견제 차원에서 나눠 가졌던 것이 관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례를 민주당 스스로 허물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만약 민주당이 가져오게 되면 그에 상응한 2개의 상임위를 내줘야 하는데 이를 고르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구성 협상이란 협치의 첫 과제를 눈앞에 둔 여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란이었습니다.